자, 우리는 이제 첫 시간이니까 STS 번들, 그리고 STS3는 설치되어 있다 치고요. STS4가 있죠? STS4는 부트 개발할 때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레거시 공부할 거라서 STS3를 쓰는 거고요. 설치하고 워크스페이스를 지정하고 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가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인코딩 설정해줘야죠? 인코딩 설정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윈도우즈에서 프리페어런스 encod까지 입력하면 encod가 들어간 메뉴들이 걸리죠? 여기서 워크스페이스 선택하고 여기 디폴트가 RMS949라고 되어 있어요. 마이소프트에서 사용하는 한글 인코딩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웹 개발할 거니까 아더 눌러주고 UTF-8 이렇게 바꿔줍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CSS, HTML, JSP 얘들도 전부 UTF-8로 바꿔줍니다. 보시면 EUCKR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요. 옛날에는 EUCKR 인코딩을 사용했어요. 한글을 사용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인터넷은 전부 UTF 체계로 바뀌었죠? 그 중에서도 UTF-8을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팅, 인코딩 세팅을 안 해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사용할 서버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 STS는 이 서버가 이 VM웨어 TC 서버라는 것, 이 TC가 뭘 것 같아요? 톰캣이요. 예, 예전에는 이 번들에 톰캣 서버까지 다 있어서 우리가 별도로 서버 환경을 생각하지 않아도 됐는데 버전업이 되면서 이 설정이 거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지워버리는 게 더 낫고요. 그럼 no server라고 되어 있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윈도우즈의 프리페어런스, 그 다음에 여기 encod라고 하시면 나올 겁니다. 됐죠? 서버 설정하는 건데요. 눌러서 우리는 기존에 그 테스트하던 것들이 있어서 남아 있을 텐데 혹시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파치에 우리 톰캣 쓰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8점대를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에는 9점대 쓰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딱히 설치할 필요가 없죠? 네. 넥스트 누르시면 톰캣 서버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버튼이요. 다운로드 앤 인스톨 버튼이 있어서 얘가 저렇게 활성화되어 있으면 우리가 뭘 다운받고 지정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고 accept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폴더를 지정해 주세요. 아무 데나 하시면 됩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능하면 C 드라이브의 루트, D 드라이브 루트처럼 경로가 짧아지게 하셔야 돼요. 불필요하게 에러가 생기면 처음 공부할 때는 내가 코드로 실수하거나 오타나 또 내가 잘못해서 나쁜 코드, 잘못된 코드를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거기까지만 책임지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환경, 아까 말씀드린 그냥 뭐 경로에 한글이 있다든지 이런 부수적인 걸로 오류가 생기면 내가 공부할 부분은 요만큼인데 감당해야 될 게 이만큼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피하셔야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뭐 C 드라이브에 톰캣이라는 폴더가 있을 텐데요. 우리는 한번 다른 거를 만들어 봅시다. 아까 했던 것처럼 뭐 TC 서버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폴더 하나를 만들고요. 보여드리려고 그냥 만든 거예요. 보통 저는 이제 톰캣이라는 폴더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폴더 하나 만들고 들어가서 폴더 선택하시면 여기서 중요한 건 저 위에 지금 오류가 떠요. 그죠? 근데 이클립스는 우 하단에 프로그레스가 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딱 지정하고 나면 다운로드 받으면서 프로그레스가 막 돌아가고 있어요. 그동안 오류 메시지가 떠 있다가 가만히 놔두면 오류 메시지가 없어집니다. 컴퓨터 성능이나 네트워크 성능에 따라서 빨리 되는 경우도 있고 천천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다른 거 누르면 꼬이겠죠? 기다리셨다가 여기 오른쪽 프로그레스 보셔가지고 뭔가 막 돌아가고 있으면 진행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셨다가 끝나고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예, 가보시죠. 그래서 그냥 피니시 누르면 됩니다. 지가 알아서 다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오라클을 익스프레스 버전을 쓰기 때문에 8080 포트를 이미 오라클이 쓰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설치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 STS랑 또는 이클립스랑 톰캣을 먼저 설치하셨다. 그러면 오라클 그 익스프레스 에디션 인스톨러가 8080 포트를 피해서 다른 포트를 잡아요. 근데 뭐 어차피 그 포트를 우리가 쓰진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8080을 어지로 쓸 수도 있고 오라클의 8080 포트 쓰는 놈을 우리가 종료시켜가지고 8080을 쓸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트 바꾸는 거 아시겠지만 이렇게 더블 클릭 해보시면 여기에 8080이라고 보입니다. 그죠? 눌러서 저는 보통 9090을 써요. 여러분 그냥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고요. 뭐 특별한 거 여기 의미 있는 거 아니니까 이 정도로 하고 닫아버립니다. 됐죠? 그 다음 여기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로그를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시간이요. 실행된 시간이 나오고 서버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면 우리 톰캣은 아무 문제 없이 이제 동작을 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폰트가 너무 작아서 저는 약간만 폰트를 키우고 갈게요. 혹시 몰라서 알려드리면 아까 똑같이 프리페런스에서 폰트 해서요. 베이직스 컬러즈 앤 폰트의 베이직스에 있는 부분을 펼쳐서 이 두 개만 바꾸면 기본적으로 에디터에 있는 폰트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서 한 22 정도? 20 정도로 잡아놓을게요. 이 두 개를 같이 바꿔주셔야 돼요. 이름을 잘 보시면 하나는 선택했을 때의 폰트고 하나는 선택 안 했을 때 폰트라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 에디터 부분만 되기 때문에. 자, 이제 진행해 볼까요? 자, 우리 아시겠지만 지금 진행해도 되겠죠? 예, 프로젝트 만들 건데요. 스프링 레거시 프로젝트 이렇게 누르면 여기 아이들이 안 나와요. 그죠? 이게 문제를 같이 해결해 보면 아까 우리 워크스페이스 만든 폴더 있죠? 워크스페이스 만든 폴더로 가봅니다. 여기에 여기 한참 들어가서 어쩌고 저쩌고에 있는데 저도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검색을 해보죠 뭐. 구글에서 https context.xml 일 거예요.
어? 아닌가? 이씨, 잠깐만요. 맞을 텐데. 이름이 틀렸네.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콘텍스트가 아니라 컨텐츠네요. content.xml. http-에 content.xml. 그래서 첫 번째 거 들어가 보면 되네요. 쭉 내려서 맨 밑에 지금과 친절하게 이렇게 다운받게 해놨고요. 친절하게 여기 알려놨는데요. 어쩌고저쩌고 플러그인의 스프링 소스 아이디 이클립스 커먼 컨텐트 코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거를 복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워크스페이스로 가서 플러그인 들어가서 어쩌고저쩌고에 커먼스 컨텐트 코어 이클립스 ORG 스프링. 네? 천천히 할게요. 요거 찾아서 들어가시면 돼요. 예. 요 폴더가 이름이 길어서 워크스페이스에 보시면 점 메타데이터라는 데 있거든요. 예, 글로 들어가시고 거기에 플러그인스 있어요. 여기까지는 금방 보이는데 안에 잔뜩 있기 때문에 org의 스프링 소스였어요. 그러니까 좀 내려서 스프링 소스 id 커먼스 컨텐츠 코어 여기 같습니다. 그죠? 여기에 붙여넣기. 자, 보여드릴게요. 워크스페이스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천천히 하세요. 그 다음에 이클립스를 종료했다가 다시 실행해 줍니다. 그러면 그러고 나서 스프링 레거시 프로젝트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제는 이 친구가 나올 겁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잠깐 세팅하는 친구들 있으니까 설명을 좀 드리면, 스프링 초창기에는 그 XML 베이스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프링 배웠으니까 혹시 포조란 말 들어봤나요? 포조가 뭐예요? 아닙니다. 포조. 기억 안 나요? 포조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뜻이면서도 굉장히 심오한 뜻이에요. plain, old, java, object 이렇습니다. plain 아무것도 없는, old 옛날, java 객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스프링 이전의 기술들은 어떻게 했냐면 내가 어떤 프레임워크나 또 라이브러리나 어떤 규격을 만들 때 생각해 보세요. 자바에서 규격을 만들기 좋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클래스, 하나는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미리 이름이나 형식을 다 지정을 해놓는 거예요. 이를테면 내가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한테 볼이라고 하면 뭐예요? 야구공이겠죠? 내가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나한테 볼은 축구공일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형식을 미리 지정을 해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요만한 공을 지정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좀 큰 공을 지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스프링 이전의 기술들은 그렇게 규격을 딱 맞춰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클래스를 만드시면 제가 만들어 드린 대로 잘 돌아갈 거예요. 이거나 제가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 상속받으시면 제가 만들어 놓은 기능들을 그냥 여러분 구현하지 않고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이런 기술 중에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배우신 서블릿이에요. 근데 이런 기술들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 프레임워크나 기술이 버전업 되거나 또 어떤 보안의 문제라든지 변형이 돼버리잖아요. 또는 심지어는 그 기술이 사장되고 다른 기술이 이렇게 떠버리면 이전에 우리가 만들어 놨던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들이 갑자기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프링은 그러지 말자. 결국 소프트웨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재사용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만든 건 다시 또 만들지 말자. 기존에 잘 돌아가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잘 돌아가는 것들은 꼭 필요하지 않으면 구태여 우리가 바꿀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드는 것들을 자꾸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는 일의 거의 99%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소프트웨어의 일부를 바꾸든지 아니면 거기에 추가적인 기능을 더하든지 이런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존에 있었던 것들 여러분이 회사에 가든 프로젝트를 하든 원래 있었던 일들이 있단 말이죠. 이 소프트웨어를 레거시라고 불러요. 구닥다리요. 근데 이전에는 뭐였냐면 이거 다 갈아엎어야 돼요. 그러니까 야 새로운 스프링이라는 기술이 나왔는데 그래? 그거 좋아? 그러면 기존에 만들었던 거 다 갈아엎고 스프링에 맞춰서 새로 만들어야 돼.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단 말이죠. 그래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만든 친구들은 그러지 말자. 그러지 말고 포조. 그냥 우리가 만들지 않고 이전에 별 형식 없이 마음대로 만드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처음에 만들 때 서로 이렇게 딱딱딱딱 조립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외부, 클래스 외부에서 그 클래스를 가져다가 조립하는 형식을 쓰기로 한 거예요. 그게 그때 당시에는 이때 쓸 수 있는 기술이 XML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XML을 가지고 했었는데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XML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보셨겠지만 코드가 길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래 만든 클래스 자바 코드하고 XML하고
따로 노는 거죠. 그러니까 자바 코드를 만드는 많은 개발자들이 클래스를 막 만들어내는데 실제로 개발자들이 만드는 코드가 어떻게 돌아갈지 개발자들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레고 블록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작은 블록들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큰 블록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레고 블록이 최종적으로 어떤 구조물이 될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작 블록을 만드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러니까 또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개발자들이 자기가 뭘 만든지를 모르고 만드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세대에 나온 게 어노테이션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뭐 at 컨트롤러, at 서비스, at 리파지토리 같은 어노테이션들 어노테이션으로 계속 하는데 이 시기에 과도기적인 샘플이 이 스프링 MVC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 스프링 MVC 프로젝트가 왜 좋으냐라고 하면 이전 세대의 XML하고 새로운 세대의 어노테이션하고 적당히 믹스업 돼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극단주의는 안 좋아하거든요. 한쪽이 무조건 장점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이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면 어노테이션만 사용한 프로젝트도 이해할 수가 있고요. XML만 쓴 프로젝트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좋은 거예요. 근데 왜 구테어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는 지금 얘를 막아버리느냐? 더 이상 XML을 쓰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부 다 어노테이션으로 하란 얘기죠. 심지어는 마이바티스까지도. 근데 마이바티스의 가장 장점은 맵퍼 파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건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극단주의 모든 걸 다 버리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는 여러분 각자가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게 개발하는 데서 좋을지를 선택하면 되거든요. 그러려면 양쪽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됐습니까? 다? 미안한 얘기면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지금 일반적으로 수업할 때처럼 한 명 한 명 다 챙겨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뭐 타이핑이 느릴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냥 갈게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수업 할 때 타이핑이 느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예전에 수업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건 내가 보고 저게 뭔지 아는 거예요. 내가 타이핑해서 똑같이 타이핑해서 되냐 안 되느냐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끝나면 제가 익스포트해서 다시 공유해 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좀 그런 부분들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봅시다. 자, 그 기본적으로 마당 서점 가지고 진행을 할 건데요. 그러면 그래서 북샵이란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템플릿은 맨 밑에 있는 스프링 MVC 프로젝트를 선택해서 진행을 할게요.
진행해도 되겠죠? 네. 넥스트 해서 다운로드 받으라고 하고, 좀 기분 나쁘게 시간을 끄네요. 이렇게 시간이 걸릴 일이 아닌데. 여러분은 바로 됐나요? 저처럼 이렇게 걸려 있나요? 환자원. 그러네요. 미안합니다. 다운로드만 해놓고 넥스트로 안 넘어갔네요. 아, 미안. 네, 제가 다운로드 하라고 해놓고 이게 오늘 너무 긴장했나 본데. 자, 가봅시다. 패키지는 KRAC 코포로 진행을 하고요. 그 패키지명을 왜 이렇게 지정하는지는 아시죠? 그리고 우리 프로젝트가 북샵이니까 이렇게 할게요. KRAC 코포의 북샵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피니시 눌러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프로그레스가 진행이 되고요. 메이븐 빌드가 한번 될 겁니다. 이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한번 받았을 때 한 번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메이븐 업데이트 한번 해주면 사라지죠? 템플릿 받아왔기 때문에 메이븐 업데이트 한번 해주시면 해소가 될 겁니다. 혹시라도 오류 배지가 붙어 있으면. 자, 가봅시다. 프로젝트 만들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뭔가요? 폼.xml을 수정해야겠죠? 폼.xml 프로젝트 오브젝트 모델 이래서 메이븐이 사용하는 파일이고요. 메이븐은 이 폼.xml에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프로젝트에 관련된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메이븐이 빌드를 하면서 필요한 파일들, 자 파일 같은 것들을 다운로드 받거나 이런 일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보시면은 이 프로젝트가 진짜 오래된 템플릿이에요. 그래서 잘릴만 하죠, 사실. 보시는 것처럼 자바 버전은 1.6이고요. 스프링 버전은 3.1.1이에요. 이 3.1.1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들 리퀘스트 매핑 말고 겟 매핑, 포스트 매핑 이런 거 사용하잖아요. 3.1.1에는 겟 매핑, 포스트 매핑 없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은 3.2, 3.25부터 아마 그 겟 매핑, 포스트 매핑 어노테이션이 생겼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거에 맞춰서 바꿔주겠습니다. 먼저 자바 버전은 우리 11로 맞춰주고요. 11, 17, 21이 아마 LTS일 텐데 11을 쓰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필드에 나갔을 때 17을 쓰는 건 부트 사용하려면 어쩔 수 없이 17을 써야 되고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지금 최신 버전은 6잖아요. 그죠? 그런데 스프링 레거시의 가장 그 최신 버전은 4예요. 메이저 버전 4고요.
그리고 마이너 버전은 4.3.30이 가장 마지막에 나온 버전이에요. 그래서 4.3.30을 써주시면 됩니다. 보안 패치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이게 가장 최신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 애들은 뭐 그냥 놔두시고요. 하나 주의할 거는 62번 라인, 예, 로그4j 문제인데요. 혹시라도 이걸 그대로 쓰시면, 만약에 포트폴리오나 이런 데 그냥 쓰시면 욕먹어요. 왜냐하면 작년인가요? 그 로그4j의 보안 이슈가 있어서 굉장히 심하게 문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내 소스 코드를 보다가 로그4j를 패치 안 하셨네요?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버전 바꾸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는 뭐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쭉쭉쭉쭉 내려서 머릿속에 엄두에 두란 얘기예요. 1.4.1 쭉 내려보면 141번 라인에 1.4.1이래. 141번 라인까지 내려가시면 거기도 자바 버전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메이븐 빌드할 때 사용하는 JDK를 얘기하는 거니까 11로 이렇게 낮춰줍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익숙해지시면 우리 지금처럼 템플릿 쓰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코드에서 작성하는 거 같이 해볼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폼.xml을 수정하고 나면 이렇게 프로젝트에 X 표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폼.xml을 딱 수정하고 그게 변경된 것들을 메이븐이 인식해서, 정확히는 이클립스가 폼.xml이 수정됐네? 그러면 내장되어 있는 메이븐한테 업데이트를 요구해요. 근데 이클립스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여러 프로그램들이 엉켜 있는 거라서 깨끗하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럴 때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이븐의 업데이트 이렇게 해주시면 없어집니다. 됐죠? 네, 오른쪽 버튼 메이븐 업데이트 프로젝트 그냥 오케이 때리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 폼.xml에 우리가 필요한 디펜던시 의존성을 설정해 줘야 되죠? 그렇죠? 네, 어디다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디펜던시 오른쪽에 아웃라인에 보시면 디펜던시즈가 있습니다. 그죠? 그죠? 예. 여기에 이제 우리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것들이 표시가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스프링이나 이런 애들이 쭉 나옵니다. 맞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들. 자, 저는 이렇게 빌드를 눌러서요. 빌드 누르면 바로 위에 디펜던시즈 끝나는 태그가 있어요. 그죠? 예. 그 위에다가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브라우저에서 메이븐 리파지토리를 가야 되겠죠? mvn 리파지토리. 이 사이트는 익숙하죠? 원래는 메이븐 센티널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왜 잘 안 쓰냐면 이 친구인데요. 일단 URL이 복잡하고요. 인터페이스도 뭔가 어색해요. 그래서 원래는 메이븐 센티널을 쓰는 게 더 정석인데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적어도 제가 아는 한국 개발자들은 메이븐 리파지토리를 더 선호합니다. 뭐 어디서 하든 똑같은 거예요. 실제 데이터는 센티널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 몇 가지를 넣어 볼 건데요. 첫 번째,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액세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데이터베이스를 쓰기 위해서 필요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JDBC 라고 검색을 합니다.
예. 예. 스프링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었던 걸 그대로 갖고 와요. 이 친구의 특징은, 스프링 기술의 특징은 네가 뭐 만들었어? 그러면 스프링에 붙여줄게.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스프링에 붙여줄게. 이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겁을 배우는데 이겁이라는 거는 실체가 없는 그냥 쓰레기예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가운데 놓고 이것저것 온 세상에 있는 아이들을 다 갖다 붙이면 그게 이겁이 돼요. 그래서 이겁은 실체가 있는 프레임워크가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보는 샘플 코드 있죠. 그거를 이겁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는 쓸모도 없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스프링 JDBC는 우리가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쓰는데 JDBC도 쓰고 싶어요. 그러면 중간에 이것저것 작업을 해서 써야 되는데 스프링 JDBC 모듈에서 그런 것들을 다 해놨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얘를 이용해서 그냥 JDBC를 바로 쓸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JDBC도 그냥 바로 쓰진 않지만 이렇게 해서 검색 눌러보시면 스프링 JDBC 뜹니다. 그죠? 보는 방법을 아시겠지만 이렇게 검색됐을 때 보통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오른쪽에 있는 유제지즈가 가장 높은 걸 쓰는 거예요. 보시면 뭐 얘가 지금 왕창 높은데 얘는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JDBC가 아니라 스프링 컨텍스트예요. 이건 이미 우리 프로젝트에 들어와 있고요. 스프링 JDBC 눌러서 같은 이름이 여러 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도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이름을 똑같이 붙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름이 똑같은 프로젝트들이 막 있어서 갖다 쓰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제지를 보면 아 사람들이 이걸 많이 쓰는구나. 그럼 그거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스프링 JDBC는 특징이 보시는 것처럼 6.1x의 11이 최신 버전이네요. 그죠? 근데 안타깝게도 얘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버전과 맞춰주는 게 좋아요.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버전 어떤 거 쓰죠? 4.3.30 됐죠? 예, 쭉 내려보시면 4.3.30. 릴리즈가 있어요. 그죠? 최근까지는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모듈들의 맨 끝에 릴리즈를 붙였는데요. 최근에 5점대 후반부터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릴리즈를 이제 안 붙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려가서 보시면 여기 있는 걸 이렇게 우리 클릭해서 복사해서 쓰잖아요. 그죠? 클릭하면 여기 카피드 클립보드 나오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레이드 숏, 그레이드 커틀린, SBT, IB, 그래프 어쩌고저쩌고 있어요. 그죠? 다 얘들 빌드 틀이에요. 우리는 지금 메이블을 써서 이걸 쓰는 거고요. 공부하시다 보면 그레이들도 많이 쓰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레이드를 꼭 써야 되느냐, 그레이들이 뭐가 좋냐라고 얘기하면 실질적인 이점은 없어요. 그레이드를 쓰는 건 그레이들은 스크립트 랭귀지를 여기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빌드 툴에 이것저것 프로그램을 짜서 또 복잡한 빌드를 할 수가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개발자들의 대부분은 그런 복잡한 빌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저도 그 SBT 이런 애들까지는 써봤어요. 이거는 스칼라라는 랭귀지가 있는데 그거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잘 복사해서 이걸 어디 갖다 넣어요? 여기 디펜던시지의 맨 끝에다가 붙여넣기 합니다. 처음에 프로젝트 할 때는 이렇게 네이버 리파지토리에 가서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가져오고 하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개인 프로젝트를 하든 토이 프로젝트를 하든 팀 프로젝트를 하든 그냥 우리끼리 할 때 내 혼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는 큰 변화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연습할 때는 구태여 사이트에 검색할 필요 없죠? 내가 이전에 했던 프로젝트 이전에 잘 됐던 프로젝트에서
가져다 쓰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만 뭘 가져와야 될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 공부할 때는 어떤 걸 가져와야 되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가져오는지, 이거 내가 왜 복사해 넣는지 알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조금만 더 하고 싶게요. 마이바티스를 검색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이바티스를 쓰는 이유는 우리 코드랑, 그러니까 백엔드 자바 코드랑 SQL 구문이랑 분리시켜주는 좋은 역할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불필요한 반복적인 작업을 대신해 줍니다. 그래서 마이바티스 요 두 개 할 겁니다. 마이바티스랑 또 하나가 마이바티스 스프링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마이바티스하고 스프링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바티스는 벌떼 프로젝트고 그래서 밑에 있는 녀석이 있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스프링이라는 기술은 더 좋은 기술이 나왔다. 그러면 중간에 뭐 어댑터 표현해서 브릿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에 그 친구를 갖다 연결해주는 모듈을 이렇게 만들면 그거 그대로 스프링에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마이바티스는 우리가 쓸 거니까 갖고 오는 거고 마이바티스를 연결해주는 코드도 얘들이 제공해주기 때문에 그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바티스부터 클릭 들어가서 최신 버전을 쓰면 참 좋은데요. 저는 웬만하면 최신 버전을 쓰는데 안타깝게도 마이바티스 최신 버전은 자바 버전이 조금 높아요. 그래서 적당히 안전한 버전을 써야 되는데 아니다, 미안. 이거는 괜찮아요. 마이바티스는 그대로 써도 되고요. 마이바티스 스프링이 낮아야 되는구나. 미안합니다. 마이바티스는 최신 버전을 그대로 써도 됩니다. 3.5.16을 쓰겠습니다. 복사하셔가지고 돌아가서 디펜던시에 추가해 줍니다. 됐죠? 됐죠? 진행이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미리 검색해놨던 거 있잖아요. 백, 한 번 더 백 하시면 마이바티스 밑에 바로 마이바티스 스프링 있습니다. 그죠? 예, 이 친구도 클릭 들어가서 요때 이 3점대 버전이 아니라 마이바티스 스프링을 2.1.2, 2점대 버전을 사용해야 됩니다. 웬만하면 최신 버전을 쓰는 걸 추천드리는데 이렇게 버전이 최신 버전 자바로 빌드된 것들은 우리가 옛날 11을 쓰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앞에 했던 것들 다시 돌이켜보면 스프링에서 JDBC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스프링 JDBC를 갖고 온 거고요. 버전은 스프링 버전하고 맞춰주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바티스를 쓰기 위해서 마이바티스 가져오고 마이바티스랑 스프링이랑 연결해주기 위해서 마이바티스 스프링 가져온 겁니다. 이유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필요 없으면 빼버려야죠. 자,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를 바로 연결해서 사용하지 않고요. 풀링을 해서 사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dbcp2라는 녀석을 쓸 거예요. dbcp는 아파치
예, 커먼즈에 있는 프로젝트고요. 풀링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커넥션 풀링, CP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 부트에서는 기본이 최근에는 히카리라는 녀석을 많이 써요. 히카리 CP라는 녀석을 쓰는데 똑같이 뒤에 CP가 붙습니다. 자, CP 뭘까요? 뭘까요? 아무도 모르세요? 커넥션 풀입니다. 커넥션 풀. 무슨 얘기냐 하면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JDBC로 프로그램 해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형식적이죠. 커넥션, 클래스 4 네임 해서 드라이버 로딩하고 커넥션 하고 스테이트먼트나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 만들죠? 스테이트먼트 만들고 그 다음에 쿼리 날려서 리설트 셋업고 얘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동안에 커넥션은 계속 DB에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오라클 커넥션 그 리소스는 굉장히 비싸요. 라이센스 자체가. 그러면 만약에 사용자가 한 2,000명쯤 된다. 그러면 실제로 오라클 라이센스는 한 동시 사용자 한 10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황당하죠? 2,000명이 어떻게 10개가 줬어요? 그 정도로 빨리 쓰고 다음 사람한테 넘겨줘야 되는 자원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 커넥션을 맺을 때 우리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드라이버가 DB에 연결해서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고 얘가 인증해서 커넥션 가져오고 그 다음에 쓰는 거란 말이죠. 다 쓴 다음에 클로즈 해버려요. 그럼 다음 사람은 또 똑같은 아이디 패스워드로 커넥션 맺고 쓰고 클로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오래 걸리는 거죠. 특히 인증이라는 건 보안이니까 당연히 그냥 커트로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풀링은 뭐 하는 거냐면 커넥션을 맺고 스테이트먼트로 쿼리하고 어쩌고저쩌고 써요. 그 다음에 클로즈를 해야 되잖아요. 클로즈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맺어진 커넥션을 풀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요구가 있으면 먼저 이 풀을 봐요. 풀에 쉬고 있는 놈이 있으면 꺼내서 바로 쿼리 날려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역시 다 썼으면 클로즈 하는 게 아니라 풀에 집어넣고요. 이게 커넥션 풀입니다. 이러면 성능이 비약적으로 올라가죠. 근데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시대에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옛날 저희는 이걸 직접 다 했단 말이에요. 커넥션 풀링이 없을 때 직접 이렇게 하다가 속도가 너무 느려지니까 풀링을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디펜던시 넣어주는 게 아니라 코드를 짜서 만들어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갑자기 빨라지니까 아 이거 너무 좋아 라고 아는데 지금 우리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아파치 커먼즈 들어가셔서 DBCP2 최신 버전이 2.12.0이네요. 그죠? 네, 똑같이 복사해서 디펜던시 추가해 줍니다. 자, 이제 한 녀석만 더 하고 좀 쉬도록 할게요. 지금 다 데이터베이스 연결 위해서 필요한 애들이에요. 그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연결하고 그런 것들을 귀찮은 일들을 대신해 줄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빠졌죠? JDBC 드라이버가 빠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오라클 JDBC 드라이버 뭐 이렇게 검색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검색이 되는데요. 갑자기 스프링 JDBC도 튀어나오고 두 친구가 있네요. 그죠? 어떤 걸 쓰는 게 좋을까요?
이게 OJDBC는 이름 때문에 속는 경우가 있는데요. OJDBC 14하고 얘는 OJDBC 8이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옛날 거고 얘가 요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옆에 밑에 써 있는데 이 뒤에 숫자가 OJDBC 16 이러면 1.6, JDK 1.6으로 빌드했다는 얘기고요. 14는 1.4에서 빌드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구닥다리죠? 쓰면 안 됩니다. 이걸 쓰셔야죠. 그래서 좀 독특하게 애들이 네이밍을 해서 속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뒤에 유제지를 보면 얘가 막 올라가는 거 볼 수 있죠? 이걸 쓰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불과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오라클이 이 드라이버 자체를 이렇게 공개 저장소에 공개하는 걸 라이센스로 막아놨어요. 그래서 오라클 사이트에 가서 수작업으로 직접 다운받거나 아니면 우리 오라클 설치된 폴더에 가면 있거든요. 거기서 복사해서 쓰거나 뭐 이런 잡다구리한 짓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좀 미친 짓인데 개인 리파지토리를 만들어서 복잡한 짓을 해서 쓰는 애들도 있어요. 어쨌든 오라클 애들이 약간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공개 저장소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빨간 박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프로젝트가 이렇게 이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들어가시면 ODBC 10 있습니다. 찾으셨죠? 이거 쓰면 됩니다. 뭐 11로 막 가요. 근데 11까지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가면 골치 아파요. 11로 한번 해볼까요? 해봅시다. 다행히 여기에 JDK 11까지 호환이 된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 놓치지 말고 잘 보시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성하는 코드 말고 우리가 사용하는 그 코드들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까지 우리의 책임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OJD 11로 가서 최신 버전을 때려서 한번 써봅시다. 복사해서 오라클 JDBC 드라이버까지 디펜던시에 추가해 주고요. 벌써 이거 하는데 1시간이 됐네요. 좀 쉬었다 할까요? 네.